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탐구해볼 주제는 바로 운동입니다.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그것도 60세가 넘어서는 더 그렇다는데요. 네, 맞아요. 오늘은 무려 65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신 92세 정형외과 전문의의 생생한 경험, 이걸 바탕으로 어떤 운동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 그러니까 노의사의 경험이 담긴 조언들을 토대로요. 60대 이후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운동들은 뭐고, 또 그 대신 안전하게 건강 지킬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건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렇죠.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좀 활기찬 삶을 누리는 지혜,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운동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양보다는 질과 방법이 훨씬 중요해지죠. 질과 방법이요? 네. 이 의사 선생님은 책상 앞 연구뿐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환자들의 실제 사례, 그걸 통해 얻은 귀한 지식을 나누고 계신 거거든요. 아, 정말 생생한 경험이겠네요. 그렇죠. 어떤 동작이 왜 위험하고 우리 몸, 특히 관절과 척추를 아끼면서 건강을 다지는 방법은 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운동,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뱃살 빼겠다고 밤마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운동이죠. 심지어 68세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식스팩 욕심에 매일 100개씩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빵 터져서 응급실 신세까지 지셨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를 이렇게 C자 형태로 과도하게 구부리게 만들잖아요. 네네. 바로 이 동작에서 척추 디스크가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압력이 무려 340kg에 달한다고 해요. 340kg이요? 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성인 남성 4-5명을 허리 위에 올려놓은 거랑 같은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60대 이상은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좀 줄고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요. 아, 노화 때문이요? 네, 이런 반복적인 압박은 디스크를 둘러싼 섬유륜을 찢거나 내부의 수액이 터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죠. 와, 340kg. 복근 좀 만들려다가 허리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겠네요.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그럼 복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허리에 부담 안 주면서 코어 강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허리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복근을 단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데드버그요? 벌레, 죽은 벌레 자세인가요? 네, 이름은 좀 그렇지만요. 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히 누워서 시작합니다. 무릎은 90도로 구부려 들어올리고 팔은 천장 향해 쭉 뻗으세요. 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오른팔과 왼다리, 그러니까 서로 반대쪽 팔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이때 중요한 게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 안 돼요. 복부에 힘을 꽉 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 허리를 딱 붙이고요. 그렇죠. 완전히 내리기 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팔과 다리도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아, 보니까 허리를 전혀 구부리지 않네요. 그냥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다리만 움직이는군요. 정확합니다. 데드버그는 척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복부 깊은 곳의 근육, 그러니까 코어를 효과적으로 강화해요. 윗몸 일으키기처럼 척추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관리랑 코어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네, 이건 좀 안전해 보이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목 돌리기입니다. 이것도 목 뻐근하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막 휙휙 돌리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가끔. 75세 이순자 어르신 사례를 보면 뜨개질 후에 뻐근함을 풀려고 매일 목을 돌리셨는데 어느 날 뜩 하는 소리와 함께 팔신경이 눌리는 경추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아이고. 팔에 힘이 빠져서 숟가락 들기도 어려워지셨다고 하니 이거 간단한 동작이라고 얕볼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목을 360도로 빙빙 돌리는 것, 특히 고개를 뒤로 확 젖히는 동작 있잖아요. 네,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거요? 그게 경추, 즉 목뼈 관절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스트레스를 줍니다. 경추 사이에 디스크를 압박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만들 수 있어요. 이미 노화로 디스크가 좀 닳거나 뼈가시, 골극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자라난 상태라면 이런 동작이 신경을 직접 자극하거나 목으로 가는 혈관을 압박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까지요? 네, 심한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순간 시원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와, 시원하다고 느꼈던 동작에 그런 위험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목이 뻐근할 때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빙빙 돌리는 대신에요.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게 핵심입니다. 거북목 탈출 스트레칭이라고도 하는데요.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시작합니다. 네. 네.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감싸고요. 오른쪽으로 지그시 당겨서 15초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지그시 당기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엔 양손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부드럽게 숙여 15초.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받치고 천천히 하늘을 보면서 15초 유지합니다. 아하. 중요한 건 절대 반동을 주거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꺾으면 안 됩니다. 지그시 부드럽게 각 방향으로 15초씩. 아, 이것만으로도 목 주변 근육이 좀 시원하게 풀리겠어요. 맞습니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긴장 완화는 물론 자세 교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추에 불필요한 부담 없이 뻐근함을 해소하는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그프레스 머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다리 힘 기른다고 많이 이용하시는데 앉아서 하니까 무릎에 부담이 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오해가 좀 있죠. 그런데 71세 김용우 어르신은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보호한다는 말만 믿고 100kg 넘는 무게로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결국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연골판 파열이면? 네, 무릎 통증과 함께 계단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까지 겪으셨다고 해요. 이게 레그프레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무릎을 90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 있잖아요. 네. 그게 무릎 앞쪽, 슬개골이랑 허벅지뼈 사이의 압력을 급격히 증가시켜서 연골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아, 그 각도가 문제군요. 그렇죠. 둘째는 운동 마지막에 무릎을 탁 펴는 동작. 그게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고요. 또 본인 근력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무게는 관절 연골 자체를 그냥 짓누르게 됩니다. 근육 키우려다가 연골을. 네, 연골을 갈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아, 앉아서 한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었네요. 무게에 욕심내다가는 오히려 무릎 건강을 해칠 수 있겠어요. 그럼 무릎 부담 없이 하체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그러니까 체어 스쿼트입니다. 체어 스쿼트요? 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어요. 의자 앞쪽 끝에 살짝 걸터 앉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거나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세요. 네.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서 허벅지랑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시 천천히, 털썩 주저앉지 않게 조절하면서 앉는 거예요. 천천히요? 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자기 체중 이용하니까 무게 조절 실패, 이런 부상 위험도 적겠고요. 그렇습니다. 체어 스쿼트는 허벅지 앞뒤 근육이랑 둔근, 엉덩이 근육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최고의 기능성 운동 중 하나예요. 레그 프레스보다 훨씬 안전하고 실제로 앉고 일어나는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 무거운 무게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할 운동은 거꾸리입니다. 허리 아플 때 거꾸리에 매달리면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간다, 이런 속설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네, 그런 얘기가 있죠. 69세 한상진 어르신은 아들이 효도 선물로 사준 거꾸리를 매일 사용하시다가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터질 때 그러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서 병원을 찾았는데 안압 급상승으로 인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와, 녹매장 발작까지요. 이게 거꾸리의 원리가 중력을 이용해서 척추 사이 간격을 늘려서 디스크 압력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 혈액이 머리로 급격하게 쏠립니다. 이 때문에 뇌압이랑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혈액이 쏠려서. 네, 특히 혈관 탄력성이 좀 떨어진 60대 이상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군요. 네, 뇌출혈, 망막출혈, 시신경 손상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을 수 있어요.
게다가 긁적이 부족하면 오히려 척추 주된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허리 좀 편해지려다 눈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거꾸리 대신 허리를 안전하게 이완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누워서 만세하며 기지개 켜기를 추천합니다. 누워서 만세 기지개요? 네.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만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몸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심호흡과 함께하면 더 좋고요. 아, 그냥 쭉 늘려주는 거군요. 네. 또는 고양이 낙타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숨을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려 천장을 향해 밀어내고 시선은 배꼽을 봅니다. 잠시 유지했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반대로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고 가슴과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는 거죠. 이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반복하는 겁니다. 아, 둘 다 척추에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운동들은 척추 마디마디를 안전하게 이완시키고 주변 근육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꾸리처럼 극단적인 자세가 주는 일시적인 시원함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익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순간 시원하다고 막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절대 금물입니다. 5번째는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하기입니다. 옆구리살, 흔히 러브 핸들이라고 부르는 부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양손에 아령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운동? 이거 종종 보거든요. 네, 헬스장 가면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67세 정숙자 어머님은 이 운동을 1년 넘게 매일 하셨는데 허리를 펼 때마다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신경구멍이 좁아지는 요추 추간공 협착증이었습니다. 아, 협착증까지. 이게 아령을 들고 옆으로 몸을 기울이는 동작은요. 무게가 실린 쪽의 척추 디스크랑 후관절, 그러니까 척추 뒤쪽 관절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아, 한쪽으로 쏠리는군요. 그렇죠. 특히 노화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척추에 이런 비대칭적인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척추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디스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디스크 손상까지요. 네.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추간공이 좁아져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바로 이게 정숙자 어머님처럼 다리 저림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운동, 옆구리살 빼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의 부피만 키워서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어요. 헉, 더 두꺼워져요. 네. 특정 부위 운동만으로 그 부위의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죠. 살 빼려다 허리병 없고 허리는 더 두꺼워 보일 수 있다니 그럼 옆구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코어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대안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는데요. 사이드 플랭크. 네, 아래쪽 팔꿈치를 어깨 바로 밑에 두고 바닥을 지지하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 자세를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버티는 거군요. 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지지하는 변형된 자세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 옆으로 버티는 자세군요. 이것도 척추를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은 전혀 없네요. 네, 척추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옆구리 근육과 코어 전체를 효과적으로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코어 안정성을 높이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에도 도움이 돼서 옆구리 라인을 다듬는 데도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6번째,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 보려고 계단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뛰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좀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65세의 이강현 아버님은 매일 아파트 15층을 뛰어 오르내리는 것을 운동 삼으셨는데 결국 무릎 연골이 너덜너덜해지는 슬기골 연골 연화증 말기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연골 연화증 말기면 네. 평소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나고 붓는 증상이 있었지만 단순히 운동 부족 탓으로 여기셨다고 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계단 오르기도 뛰어서 하면 무릎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계단을 그냥 걸어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
내려올 때는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하중이 실리거든요. 내려올 때가 훨씬 크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뛰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마치 망치로 무릎 연골을 계속 내리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망치로요. 와. 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이미 연골이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반복적인 충격은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켜서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뛰는 게 더 운동 효과가 클 거라는 생각이 무릎에는 완전 재앙이 될 수 있군요. 그럼 계단은 어떻게 이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천천히 그리고 오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르기만요? 네, 가능하다면 난간을 잡고 허리를 편 자세를 유지하며 발바닥 전체가 계단면에 닿도록 한 칸씩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네, 부득이하게 내려와야 한다면 역시 난간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나요? 네, 그럼요.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에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체 근력 강화가 주 목적이라면 차라리 평지에서 보폭을 넓혀 걷거나 앞서 이야기한 체어 스쿼트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네요, 정말. 네, 운동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바로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목표로 마라톤 완주를 꿈꾸거나 건강을 위해 매일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대단한 의지인데요. 네, 도전 정신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66세 한 사업가분은 10km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며 매일 열심히 달리다가 대회 한 달을 앞두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이고, 심근경색. 네, 다행히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지만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생명을 위협할 뻔한 아찔한 경험이었죠.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 혈관, 그리고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혈관 내에 동맥경화반, 그러니까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 덩어리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혈관에요? 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으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이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문제가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달릴 때마다 체중의 약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척추까지 전달됩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되는 이 충격은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갈아 없애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도전 정신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건강을 담보로 한 도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성취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요. 그렇다면 마라톤 대신 심폐기능을 안전하게 형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빨리 걷기가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는 있는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이죠. 노래 흥얼거릴 정도의 속도요? 네,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인터벌 걷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은 편안한 속도로 걷고 다음 1분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빨리 걷기와 인터벌 걷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폐기능이 좋아질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지구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록 단축이나 완주 증명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통증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목 심하게 돌리기, 레그 프레스 머신, 거꾸리,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은 운동들이었습니다. 네, 좀 위험할 수 있죠. 대신 데드버그, 안전한 목 스트레칭, 체어 스쿼트, 누워서 기지개 켜기나 고양이 낙타 자세, 사이드 플랭크, 천천히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나 인터벌 걷기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네, 훨씬 안전한 방법들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60세 이후의 운동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양보다 질이군요. 그렇죠. 내 몸 상태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죠.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하고 삶을 즐기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인지한 바로 지금이 변화를 위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운동 중에 어떤 부위든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참지 마시라는 겁니다. 참으면 안 보는군요. 네,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설계를 위한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정보를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루 이틀 반짝하고 몸살 나는 운동보다 10년, 20년 뒤에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 그게 진짜 명품 운동입니다. 그렇죠. 꾸준함이 중요하죠. 통증 없이 내 힘으로 걷고 뛰고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아닐까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는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조차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습관 중에서 나의 장기적인 건강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해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만약 있다면 오늘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위험한 운동들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 당장 그만두세요. 몸에 안 좋대요.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네. 그것보다는 네. 제가 더 안전하고 좋은 운동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올바른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